들어와. 근데 니들 왜 같이 들어오냐? 충성! 하사 김리양 대대장님께 용무일수 왔습니다. 왜 하사랑 중위가 들어왔는데 왜 하사가 경례를 해? 저희 기혼자 숙소 신청하려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거?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 너 이 자식 부대에서 아빠라고 하지 말랬지. 그리고 자네, 나는 군인 사이에 둘 생각이 없네. 저 단기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아빠. 그리고 우리 이미 인터넷이랑 정수기도 비교원으로 신청해놨단 말이야. 최대 108만원 혜택에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60만 명, 사은품 983억원 이상 지급한 비교원이라고. 뭐? 이미 인터넷 정수기 가입 신청까지 했단 말이냐? 네, 대장님. 아니, 장인어른. 좋아, 아주 좋아.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최대 108만원 인터넷 비교원 최저 요금과 최고 혜택을 제공 통신 3사 비교 견적 3초 쌉 가능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3초 견적받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꾸레나를 어떻게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행사였고 그리고 행사를 잘 마쳤다. 우리 현역 친구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고 이번 정권에서도 참 준비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 국군의날을 좀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2년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5년에 한 번 했다 그러면 작년의 행사를 만약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원래 정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사마저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정권에서 훈련까지 바꿔가면서 매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하고자 하면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뉘앙스를 뿜으면서 예산도 100억씩 신청을 했고요. 근데 내년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20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막았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또 하겠다고 79억이었나요? 그런 돈을 또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국은 행사를 진행을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자, 국군의 날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국군의 날 제병 지휘관이 바로 박한수 참모총장이 박한수 중장 시절에 이렇게 국군의 날을 시가행진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박한수 씨는 이때 중장 때 지휘를 하고 2024년도에 포스타로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모총장입니다. 자, 박한수 참모총장도 국군의 날 지휘를 했고요. 자, 손식 사령관, 지금의 지작사령관이 포스타입니다. 이 사람도 2074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제병 지휘관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자, 2년 연속 국군의 날을 지휘한 제병 지휘관은 포스타로 진급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봉수가 있죠. 김봉수 중장이 또 국군의 날 지휘를 했는데 김봉수 중장은 또 이렇게 아마 만약에 진급을 또 한다면 또다시 이 국군의 날을 잘 지휘하는 사람은 진급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 김봉수 육사 47기라는 선례를 또 남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군의 날은 그때부턴 이 장군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김봉수가 진급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성과를 주고 미션을 줍니다. 봤지? 너 저번에 박한수 진급하는 거 봤지? 너 저번에 손식 진급하는 거 봤지? 자, 이번에 김봉수 만약에 진급을 한다? 그럼 다음에 제병 지휘관 하는 지휘관은 과연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겠죠.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군에선 자꾸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군의 날 행사 너무 잘했고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못 보셨겠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악한 처우도 얘기하셨고요. 사실 처우를 얘기하시긴 했었지만 언제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제가 그 영상을 못 찍었는데 현장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행사를 한 인원들 다 모아놓고 한마디 했어요. 나 국방부 장관인데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고 여러분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우 개선에도 더 힘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케이. 2년 연속하는 거 작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많이 못 보여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이번 정권에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어처구니가 없게 국군의 날을 갑작스럽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솔직히 널널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 쉬는 날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구경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정부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임시 공휴일 지정이 정말로 실행이 된 거죠. 근데 올해 예산안은 이미 끝나서 김용현 장관이 했던 약속은 올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국회의원들도 알아요. 왜 저렇게 장관이 함부로 공수표를 던지지? 왜 이미 예산안은 끝났거든요.
이미 예선안은 어느 정도 가다가 잡혔어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국군의 날 행사 잘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꾸 국민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국군의 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국방력을 막 과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보여준다. 북한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북한이랑 감히 북한이랑 대한민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어이가 없고 북한이 하니까 우리가 해? 그럼 북한이 아우지 탄광하니까 우리도 아우지 탄광을 만들어야 됩니까? 야 북한도 권력자가 독재할 수 있지. 윤석열 정권이 독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북한도 독재하잖아. 근데 뭐라고 안 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북한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러시아도 한다. 근데 북한, 러시아, 중국 다 어떤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에서 하던 행동이에요. 독재 국가. 그러면서 또 갖고 온 게 프랑스를 가지고 옵니다. 자, 프랑스가 북한이라는 적을 마주보고 있는 징병 국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 보여드릴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조금 제가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편집을 못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군이 제가 하는 말은 그래요. 옛날에 과거에 사람이 많던 시절에는 작전도 하고 임무 수행도 하면서 국군의 날을 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 4 생도가 원래 500명 정원이었는데 350명밖에 안 돼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생도들 중에서 뽑아서 왔지만 지금은 모든 인원이 다 오고 모자라서 다른 학년까지 땡겨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사관학교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야전에는 지금 편제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당장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군이 지금의 작전을 하기도 버거운 때 이렇게 5천여 명 이렇게 가까운 병력을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이것만 시키는 행태 이건 좀 위험한 행동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정보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지휘관들이 진짜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거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국군의 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국군의 날을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 지금 처지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과거에 뭐 몇 년 하던 군사정권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지금은 사람이 없는 수준이 도를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도를 지나친다. 자, 전방입니다. 지금 부대예요. 전방의 중대예요. 지금 이게 전방 중대입니다. 전방을 지키고 있는 우리 중대의 지금 편제예요. 전방 3군단 지역 사단입니다. 공석, 중대장 제외하고 행보관 있고요. 자, 몇 자리냐 봅시다. 25명 중에 15명이 공석이라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병력이 지금 없는데 이거를 끌어다가 지금 국군의 날을 계속 이걸 한다고 하니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방 부대도 지금 만약에 우리 국군의 날 때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럼 얘네들이 우리 앞을 지켜야 되는 친구도 아닙니까? 전방이 경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없잖아요. 자, 실제로 동원된 인원만 5,400명이에요. 실제로 동원된 병력만. 그럼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한 병력까지 포함한다면 못해도 한 6,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투입이 돼요. 군인만 5,300여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개 사단 좀 안 되게 병력이 지금 그것만 집중한 거예요. 아니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전방부대가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훈련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왜? 행정보호관이 공석인 역할을 채우고 있고요. 지금 포반장도 공석이죠. 다른 사람들이 포반장 역할도 하고 있고요. 소대장이 있는데 부소대장이 없으니까 부소대장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부소대장들이 분대장 역할도 하고 있고요. 1인, 3인, 막 3, 4인분 그냥 하고 있다고요. 국군의 날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왜 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정권에서 군사정권 이후에 문민정권부터 김영삼부터 모든 정권이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우리가 룰을 정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은 소요가 필요하고 군인들이 경계 공백이 생기고 지금 특전사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특전사도 이 정도로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지금 뭐 태권도만 다른 훈련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지금 태권도 하는 여단들은 3여단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훈련을 안 했어요. 태권도만 했어요. 오직 태권도만 했다고요. 그 반년을 태권도만 한 거예요. 이렇게 공백이 있고 이렇게 공석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태권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자꾸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에만 집중하기도 어렵다고요. 이거에만 집중하기도. 아니
그러니까 국군의 날을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잖아요. 자, 이거를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면요, 모든 인원들이 이것만 바라봐요. 모든 인원들이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준비한다고요. 이게 전방부대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일반 부대는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전방부대 여러분들 공석위에 있으면 안 되는 GOP를 지키는 부대의 편제예요. 정말 답답하네요. 국군의 날에 투입하는 인원하고 장비만 그 정도지 실제로 그걸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두 명입니까? 차량에 그거 도색하고 준비하고 생도들 내보내기 위해서 따라가는 인원들이랑 거기 투입되는 인원들은 실제로 행사 뛰는 인원들만 5천여 명이 넘는데, 그 인원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전사 한 개 여단이 빠졌어요. 정말 특전사 한 개 여단이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태권도만 했다고요. 그럼 여기에 투입되는 병사는 지금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내가 지금 18개월 동안 훈련을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투입돼서 그 인원들은 제대로 훈련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 좋다니까요. 5년에 한 번 하는 건 그래요. 국군의 날이니까 우리가 5년에 한 번쯤은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2년 연속하고 다 내년에도 또 하려고 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게 맞아요. 태권도는 못 봤고요. 자,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사관생도들이 국군의 날에 동원되기 위해서 훈련을 안 하고 수업을 안 하고 들어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생도들도 국군의 날을 하면서 또 자긍심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만복에 물집됐다 그거는 아이씨 무슨 어머니 사관생도 어머니가 뭐 저런 말을 합니까? 이건 너무 어이가 없고요. 이런 이거 무슨 뭐 물집이 계속 터지고 또 터지는데 하루 2만 번 걷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아까 사관생도 부모님 이거는 무슨 뭐 애기도 아니고 얘들이 무슨 현생입니까 어머니? 장교들이에요 장교들. 장교들이라 해서 2만 번 걷는 거 더 걸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우리 애가 뭐 아파요 그런 말 뭐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거고, 이건 좀 가짜는 어머니의 그런 얘기인 거고, 또 이제 열받는 건 이런 거예요. 안규백 의원이 좀 이런 말 할 저지가 아닌 게 문재인 정권 때 군사교육을 없앴어요. 나 이게 열받는 부분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아는 분들 알 텐데 문재인 정권에서 사관학교의 군사교육을 줄였습니다. 남영신 문재인 정권에서 군사교육을 줄였어요. 생도 본연의 업무인 군사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을 얘기하기에는 안규백 의원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때 남영신이랑 둘이서 그때 당시 사관학교를 개병신 만들어놨습니다. 군사교육을 축소시키고 일반학을 늘려서 애들이 안 와서 문민학을 만들었어요. 안에 수업을 늘렸어요. 수업.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대로요. 윤석열은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윤석열 정권은 그러면 사관생도들한테 교육훈련을 더 많이 시키고 군사교육에 집중을 시키고 실기훈련 같은 장교가 되는 훈련을 더 많이 시켰는가? 라고 따진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똑같아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도 지금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원래 생도들이 학기 중에 총을 쏴러 갔어요. 사격을 했어요. 그 생도들이 유격훈련도 하고 훈련이 더 많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남영신이 갑자기 생도들한테 니들 군인 아니잖아, 뭐 니네 학생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후보생들한테 니네 군인 아니야 학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그 남영신 참모총장이 진짜 희대 역적인데 우리 군에서. 아무튼 문재인 정권 때 사관생도들의 교육훈련을 확 줄였다고요. 그리고 일반 필기 시험을 늘렸어요. 필기 공부를 늘렸다. 근데 봐봐, 그래 뭐 육사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3사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나마 군사 지식이랑 군사학기랑 피지컬이랑 운동이랑 그 다음에 뭐 화생방 개인화기 이런 걸로 애들 이렇게 해서 장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교육기관이었는데 어설프게 3사가 일반학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뭣도 이거 똑똑하지도 않고 이거 훈련을 잘하지도 않고 3사관학교는 지금 족도 아닌 장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전성이 있는 제대로 병기본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장교가 되는 장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아니고, 애초에 공부 머리가 아니거든요. 3사 애들은 공부로 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에요. 공부 되는 애들이 있겠지. 있으면 한두 명만 그걸 좀 키우면 되는 거지만 이런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인데 애초에 이거를 공부시킨다고 되나? 이게 안 되지. 그 사관학교 교육이 2년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러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러한 교육, 이 군사교육이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사관학교가 지금 육사도 사격도 많이 줄었고, 육사 1학년생도가 사관학교 사격이 많이 줄었어요. 육사 1학년생도들도 한 100발도 안 쏠 거예요. 1년 동안. 자, 그 정도로 교육 훈련이 안 좋아졌으면 이 군사교육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보수 정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뭐 했냐? 보수 정권에서도 그 많이 안 했다. 그래, 각 군사학교 교육 정책을 대통령이 무슨 개입을 하니까. 맞아요. 대통령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대통령에 따르는 국방부 장관은 개입을 해야지. 국방부 장관은 알 거 아니야. 몰라? 모르면 멍청한 거고. 대통령이 어떻게 다 그걸 신경 쓰냐?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지. 그 국방부 장관은 누가 앉혀놔? 대통령이 앉혀놨잖아. 그 국방부 장관이 했어야지. 그 이종섭, 신원식 다 뭐 했어 그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고 이거는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관학교가 군사교육에 집중하고 제대로 장교를 만들 수 있는 군사교육의 교육을 시간을 늘려줘야 되고 일반학을 줄여야 돼요. 일반학을 줄여야 됩니다. 육사가 지금 사격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육사는 공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육사가 과감하게 일반학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학예군사교육 기간을 늘려서 안 되면 3사관학교로 보내던가 3사관학교 다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훈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 장교들이 문민화? 애들이 어설프게 멍청해졌어요. 학군교에서도 애들 군사교육 시간 줄이고 필기 뭐 안에서 뭐 지휘관 시간 늘려놓고 뭐 군생활에 티카서를 듣는 시간이지 그것도. 사격 시간도 줄여버리고 행군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장교들이 이 군사 교육의 업무에 매진하고 이 제대로 된 장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문민화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수 정권이 벌써 지나간 지가 거의 3년이 돼가는데 3년 차가 돼가는데 그러면은 이제쯤은 좀 바뀌어야 될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본 보수 정권이라는 이 윤석열 정권과 이 좌파 정권이라고 이 빨갱이라고 불리는 이 문재인 정권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난 더 안 좋아졌다고 봐요.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뭐 누가 도대체 윤석열이 문재인을 욕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더 나아진 게 없는데. 처우가 좀 뭐 그래 뭐 당직급여비 올린 거? 그래 좀 올린 거 오케이. 처우나 그리고 장교들이 이런 교육훈련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닌데 도대체 문재인을 왜 욕하고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을 어떻게 욕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합리적으로. 결국 윤석열은 문재인의 검찰총장이다 라면서 살짝 얘기가 봤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일단 생도들이 이런 건 좀 억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억까고 국군의 나라 연속 2번 하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억까하려고 MBC랑 공작한 것 같아요. 전 이 뉴스는 좀 억까라고 봅니다. 이건 좀 억까다. 원래 생도들은 국군의 날 연습 준비하느라고 수업을 좀 빠지긴 해요. 중지시키긴 하고. 근데 이 애초에 왜 수업이 늘었는가를 우리 본질을 봐야 돼요. 사관학교가 필기 수업이 늘었다니까. 필기를 줄이고 군사교육을 늘려야 되는데 군사교육을 줄이고 필기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문민화돼가겠다. 문민화. 여러분들 요즘 대학교에서 필기를 집중합니까? 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가서 체험도 하고 실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론만 하는 걸 안 하잖아요. 요즘 대학들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실기 수업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실질적인 뭐 걸 해본다고 계속 대학교에서도 뭐 체험학습장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군은 왜 필기를 늘렸냐고 장교들한테. 이론을 왜 늘렸냐고요. 이론도 아니야 심지어. 일반학이 일반학. 중국어가 없었지만 뭐 국제관계면 국제관계 그런 걸 늘렸다고요. 이거를 사실 일반학 부분을 좀 줄이고 사관학교잖아요. 사관학교면 사관학교답게 군사교육에 매진하는 그런 훈련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상화로 돌려야죠.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서 다듬으면 돼요. 최소한의 학점으로 유지하고 이거 필기 줄이고 그 다음에 군사교육 시간 늘리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 탄 나눠주고 시원하게 총 쏘고 아니 장교들이 총을 많이 다루고 임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총을 많이 못 다루는 장교들이 임관을 한다고요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표현이 이렇지만 우리 때는 18발을 못 쏘면 내려왔어요. 이게 너무 예전 사관학교 스타일이 아니라는. 도대체 이게 왜 예전 사관학교는 예전과 지금과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장교 교육기간에는. 그러면 그때는 장교들이 18발 쏘는 게 당연했고 지금은 12발 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군인이란 기본적인 거예요. 군인인 거 기본. 디폴트 값이 흐려지면 안 돼요. 자꾸 왜 이거를 흔드냐 이거예요. 그건 진짜 이게 종북세력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장교들의 수준을 떨어뜨린 게 간첩의 목표라면 우리 대한민국 간첩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장교들에 대한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걸 시대가 변하는 거 인정하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아닌 겁니다. 요즘 소총으로 전쟁을 합니다. 정말 판타지인 게 여러분들 소총으로 전쟁을 안 합니까? 아니 러시아 이라크전을 보세요. 뭐가 아닌 건 아닌데요. 땅굴을 파서 들어갔는데 이게 북한이 도와준 거랍니다. 북한의 기술이 들어간 땅굴이래요. 자, 우리가 장비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막상 들어갔는데 북한 애들이 땅굴을 파놓고 대치하고 게릴라전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소총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여기는 미사일로 제거가 안 됩니다. 결국 소총으로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심지어 북한이 기술 전세졌다고 대놓고 나오는데 여길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총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평양을 점령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평양에 있는 건물 다 부셔버릴 겁니까? 그럼 그럴 겁니다. 평양 안에 있는 민간인들이 왜 우리를 죽이냐고. 우리 민간인이라고. 그럼 평양 건물 안에 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거 죽이러 어떻게 다 부셔버릴 겁니까? 미사일로? 주민들 알 바 아니고? 그럼 참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소총 없이 전쟁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전쟁이라는 게 뭐 미사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작게 해도 나와 있어요. 북한 애들이 만약에 개마고원으로 도망가서 개마고원 우리가 전차나 그거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땅굴도 들어있고. 그럼 걔네들 숨어서 계속 게릴라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제한으로 무슨 뭐 생성하는 대로 버튼 누르는 대로 나와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뭐 소나기처럼 쏟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사일은 뭐 한 발에 500원씩 합니까? 뭐 벙커버스터는 우리가 5,000발 갖고 있습니까? 무슨 뭐 여러분들 뭐 탄약고에 있는 5.56mm 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사일을? 아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말릴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노인네들은 그럴 수 있어요. 노인네들은 미사일 쏘면 끝나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작게 해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안정화 작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마린 한 마리한테 우리가 핵미사일을 쏘진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개개인은 소총으로 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이 기본적으로 익혀져 있어야 돼요. 그 기본 디폴트 값인데 우리 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보면은 이제 김모 대위가 5년차 전역을 했는데 반려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5년차 전역이 제가 알기로도 한 몇 명이 됐다 지금 파일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군에서는 54명이 전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 방송에서 보면 102명이 전역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100명 정도가 전역을 지원했어요. 근데 육본에서 종합을 한 거는 한 52명이나 54명인가 그래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인원들이 총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이 전역을 했냐? 21명이 전역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50 몇 명이 전역을 지원했는데 21명이 된 걸로 나오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100명 넘게 전역을 지원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화해가지고 야 꼭 전역해야겠냐? 어차피 전역 안 돼. 100명 중에 너 20명밖에 전역 안 돼. 그러니까 전역 하지 말고 그냥 남아있는 게 어때? 왜냐면 너 전역한다고 했다 전역 못하면 너 괜히 남아있는 동안 또 눈치 보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유를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역을 취소하고 그래도 59명이나 됐습니다. 저 전역할 겁니다 해가지고 전역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친구 전역이 안 된 친구예요. 자, 자정이 넘어서 퇴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왜 우리 군이 자정이 넘어 퇴근을 할까요? 왜일까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왜 일이 많을까요? 전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행정 업무가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가 많고 해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쟁도 안 하는 군대가 자정이 넘어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편제가 지금 빵꾸나다 보니까 중대장도 지금 심지어 이 중대장도 지금 여기 있는 중대장이 이제 보직이 있잖아요. 이 중대장마저도 공석이 아니고 보직이 있는데 이 인간마저도 지금 참모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 중대장도 지금 참모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 중대장 임무가 안 돼요. 지금 3인분은 기본이에요. 3인분은 기본입니다. 중대장도 지금 이미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 안 하죠. 가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이 나오는 겁니다. 선배들은 그럴 거예요. 야, 원래 나도 야근했어. 원래 나도 힘들었어. 야, 우리는 야근 안 했냐? 근데 그때는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풀편제였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못해도 한두 명이 빵꾸 났지 이 정도로 빵꾸 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빵꾸 나면 이거 누가 할 겁니까? 행보관이 나눠서 하고 중대장이 나눠서 하고 소대장이 나눠서 하고 거기다가 소대장이 천모를 겸임합니다. 요즘 소대장 중대장들 기본이에요. 기본 디폴트까지 중대장 플러스 군수과장, 중대장 플러스 교육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행정업무가 줄었습니까? 행정보호관이 체크해야 될 인트라넷에 있는 체계가 7, 8개입니다. 옛날에 연통 하나만 키면 되지만 기껏해야 2개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별의별 게 다 생겼어요. CCTV 출입일지도 따로 찍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체계를 따로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거 할 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왜? 사람은 더 줄어? 캠프할 생각은 없어? 통폐할 생각은 없어? 자꾸 행정 업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 근데 오늘에 있는 전우가 가장 많은 전우야? 내일은 더 줄어요? 1명, 2명 더 줄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매달 50만 원씩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을 바꿔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매달 돈을 버는데 아무리 아끼고 안 먹고 진짜 쫄쫄 굶어가면서 라면 한 개를 반기로 쪼개서 반기로 쪼갠 걸 3끼로 나눠서 먹어.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까지도 굶겨가면서 아이 분유를 물을 더 많이 타서 맹물을 먹이듯이 먹여. 그런데도 매일 내가 적자를 50만 원씩 많이 본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내가 못하나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계속 롱런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할까요? 미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업을 바꾸겠죠. 이게 표현이 이런 거고 맞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 왜? 야, 지금도 너무 힘든데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든데 행정업무 계속 늘어나네? 누가 줄여주지를 않네? 그럼 빨리 통폐합을 해서 없앨 부대 없애고 빨리 합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합칠 생각이 없네? 왜 합치면 부대가 줄어들죠. 근데 이번 또 육사 정권에서 또 부대를 늘렸어요. 계속 부대가 늘어나. 드론 떴다고 드론 작전사령부가 생기고 또 유무인 작전사령부가 생기고 아니 사람이 없는데 부대가 늘어난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없으면 통폐합을 해서 없앨 걸 없애야 되는데 자꾸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데 가게를 또 내는 겁니다. 심지어 가게를 관리할 직원도 없어. 근데 가게를 또 내. 매우 무책임하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육사 출신 저 후배는 당연히 전역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거는 뭐 똑똑한 사람, 뭐 대령이니 원스타니 그런 사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잖아. 이게 꼭 대령 중령을 나와야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중령 대령을 나와야 이해할 수 있는 내구조예요? 군대는 엄청 심플합니다. 심플하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이거를 대단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122명이 늘었다. 근데 이거는 전역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더 열받는 건 또 뭐야? 여기서 이런 겁니다. 또 어디 의원실이 했어? 추미애 의원실이 했단 추미애 의원실이. 미애 누나가 한 거란 말이야. 민주당은 이제 자꾸 이제 국구회 날 때 약간 재뿌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미애 누나가 그래서 오케이 좋아. 5년차 조기 전역이 안 됐어. 자, 이것도 이런 거로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물가가 상승하고 뭐 성과급을 돈 많이 줘.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꾸 이런 걸로 우리가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친구들도 군인으로서 임관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군인이 자꾸 군인의 역할을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행정업무를 늘리고 우리한테 유치한 군가가창 경연대회 시키고 자꾸 국군의 날 준비만 시키고 군대라서 군인답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군인인 걸 잊어버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존재라는 것이 내 존재 그 다음에 존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자꾸 이것을 돈의 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존재가 무너진 거 내 스스로의 존재 군인으로서의 존재 내가 싸우고 피땀 흘리고 대원들이랑 땀 흘리는 그러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돈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살잖아요. 전 돈 많은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 자체만으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뭐 돈 많은 사람 부러울 것 같죠. 물론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친 그 리스펙하는 부분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건물 500억짜리 건물 준다고 해서 내 딸내미 하나 달라고 하면 나 안 주죠. 왜 줘요? 그건 건물이고 너 네 딸 하나 주면 내가 500억 건물 하나 줄게. 저 안 줍니다. 안 줘요. 자, 이런 어떠한 이 돈의 가치와 비교가 안 되는 나의 존재의 가치, 우리 가족의 존재의 가치, 그냥 내 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존재의 가치, 내 아빠라는 이 존재의 가치, 이것이 존재의 가치가 높은 건데 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고 이 존재 가치가 쌓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돈의 가치로만 바라본다고요. 그 돈의 가치로만 남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없이 자기가 불행하고 자기가 한없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조금 더 깊은 약간 철학적인 얘기였는데 군인이 과거에는 돈 없는 거 몰랐습니까? 가난한 직업인 거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왜 군인들이 군인을 했는가? 그때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오라는 게 있습니다. 장교의 가오. 야, 그래도 내가 병사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병사들 챙기고 병사들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간식 좀 주면서 애들이 중대장님 손님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 많다. 야, 그래도 내가 너네들 때문에 군생활 한다. 힘들어도 그런 뭔가 군인으로서의 리더로서의 대위로서의 중대장으로서의 그런 가오와 그런 군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전우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전우애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없어요, 사실. 훈련도 뭐만 하면 다치면 쩔쩔 매는 훈련. 뭐만 하면은 부모들에 대한 민원 전화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행정 업무에 치이게 되고 내가 어느 순간 잡은 펜대의 시간이 초총보다 펜이 더 길어지고 내가 총 쏘고 싶은데 대대장님은 보고서 언제 갖고 오냐고 물어보고 지휘관들은 보고서를 찾고 있고 나는 총 쏘고 싶은데 총 잘 쏘고 특급전사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서를 이쁘게 잘 써서 이거를 칭찬받아야만 인정받는 군인이 되고 훈련 나가서 제대로 훈련하는 군인보다 군가가창 경연대에 나가서 1등한 군인이 더 인정받는 군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가 무너지다 보니 그 존재의 가치는 아예 생태 잊어버리고 자꾸 돈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처우 개선 국가가 안 해준다는 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스스로 우리 군인들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군의 이 존재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훈련에 대한 성과로 보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보상하고 엉뚱한 곳으로 태클 걸고 훈련한 사람을 왜 했냐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군인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거 군의 문제가 매우 커요. 진짜 이 가오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가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장비를 맞추고 연습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밀덕이냐고 외치는 곳입니다. 군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헬창이냐고 비하하는 곳이에요. 야, 너 헬창이냐? 야, 너 뭐하냐? 아, 저 미군들 사격하는 영상 보고 있습니다. 너 밀덕이냐? 그 멜방끈 뭐냐? 아, 이 멜방끈 이렇게 하면은 기동간에 사격하기 좋습니다. 너 밀덕이냐? 이렇게 비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장교가 만약에 총을 열심히 쏘고 훈련을 열심히 한다면 야, 그거 하지 말고 참모해야지 마. 너 진급하려면 참모해야지. 중대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중대장 빨리 맞추고 내려 참모해라. 합참 가야지. 육봉 가야지. 과연 그럼 중대장은 제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열심히 해서 사고 나지 말고 그냥 중대장 안전빵으로 하고 참모 가서 열심히 해서 진급해야겠다. 이런 말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아, 이게 뭐 정말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국군의 날 행사 잘한 거 좋아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애틋하더라고요. 장관이 정말 병력들을 사랑하고 우리 군인들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리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저희 이슈가 아니라 이걸 좀 폭로하고 싶은데 좀 참고 있습니다. 더 크게 폭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좀 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안 하고 좀 더 크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보고를 안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보고를 또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진짜 현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좀 답답합니다. 저는 좀 답답해요. 자꾸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노동의 가치를 사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 야근 많이 하고 일을 참 열심히 했지만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어떤 비교하거나 잣대를 나누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 군인도 월급 많이 받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의 존재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자꾸 돈의 가치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물론 돈의 가치도 올라가야 돼도 맞지만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스스로가 자존감이 너무 무너졌어요.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는데 ROTC는 지방의 ROTC를 개소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봐봐요. 이게 나 정말 답답한 게 지원율이 급감해서 지금 거의 뭐 폐교 수준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군단은 뭐 4명 5명밖에 없는데 단장이 뭐 대령 중령인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편을 해야 되잖아. 학군단의 개혁을 가야 되잖아. 지금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애들이 안 들어와요. 이건 때려 죽여도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해도 안 들어와. 왜? 아무리 좋아져도 학군단은 안 들어옵니다. 왜? 누가 학교 다니면서 단복 입고 그 생활 하고 싶어 하겠어요. 요즘 애들이. 거기다가 병사보다 복무가 긴데 거기다가 뭐 봉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개혁으로 이게 뭐 획기적인 처우 개선은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학군단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근데 왜 못 바꾸느냐? 바꾸면 정치인들이 표를 뺏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학군단에 있는 총동문회가 난리 나죠. 감히 학군단을 없애버린다고? 우리 학교 학군단을 없애? 야, 우리 학교 학군단 서울대 학군단 3명밖에 없지만 3명밖에 없어도 대령은 있어야지. 서울대 학군단 3명밖에 없어도 중령 대령은 학군단 지키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군무원까지 있어요. 그 3명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3명한테 뭐 엄청난 교육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세금이 녹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뭘 하겠습니까? 맨날 교수들이랑 학교에서 학식이나 밥 맛있게 먹고 논문 쓰면서 노는 거예요. 그 노는 비용을 우리가 또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폐예요. 서울대 학군단뿐만 아니라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사람 없어요. 적폐예요. 적폐 맞아요. 세금 도둑들이에요. 거기 다. 근데 이런 얘기 학군단에서 얘기하면 난리 나죠. 학군단에서 다 눈 뒤집어지죠. 왜 학군단 없애려고 하냐고. 자, 그러면 국가를 생각해야죠. 국가를 생각 안 해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야. 우리의 위세. 우리의 위세는 국회의원도 뽑아줄 수 있고 널 국회의원 만들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거만한 오만한 미래에 있는 후세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맛있는 먹거리 자기들 그 덩어리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학군단은 적폐입니다. 없애야 돼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옵니까? 자, 서울대 학군단 단장 누굽니까 지금? 서울대 학군단장 대령인데 여기 3명 있어요. 3명. 학군단 3명인데 대령 하나에 군무원 2.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금이 녹고 있다니까요? 역사와 전통을 잇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훈육관이 그 군무원이에요. 심지어 행정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걸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혁을 해서 이렇게 봐봐. 아까 어떻게 됐어? 지금 야전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저렇게 진짜 놀고 있는 놈들한테는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긴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못해도 이 4명의 연봉을 합친 거랑 똑같은 놈이 저렇게 탱자통자 놀고 있다고요. 누구는 이렇게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린데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비군 부대나 지금 후방 부대 중에 저런 부대들 많아요. 하는 거 없는 부대 많아요. 하는 거 없는데 또 시키는 건 있어요. 행정 업무.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허상, 매트릭스. 그 일 안 해도 돼. 후방 부대는 그 일을 안 해도
그 일을 안 해도 부대가 우리 국가가 무너지거나 부대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일을 왜 시키는 줄 아세요? 후방부대가 우리도 바빠요 얘기하죠. 왜 바쁜 줄 알아요? 지휘관이 놀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도 시키는 거야. 자꾸 쓸데없는 행정을 만드는 거야. 정말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만 해도 좀 빡차긴 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주둔지를 지키고 주둔지 관리하는 것도 어렵긴 한데 거기다가 너무 노는 것 같아.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주는 거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바빠요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부대가 없어도 됩니다. 김현수 선배님 감사합니다.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열받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미애 누나가 이제 국방위원회에 가신 것도 좀 기가 막히죠. 추미애 조국이 국방위 간 거는 그냥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이게 없어. 과연 군인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금까지 그러한 어떠한 행동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국방위를 가셨죠. 자, 아무튼 초고 장교들 전역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 군 처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뭘 해줄 건데 미애 누나. 경각심을 가지고 군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조속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의원은 이러면 안 돼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문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점만 꺼내는 것보다는 5년차 전역을 할 수 있게끔 이거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냥 조속히 나아가. 이거 우리 김성호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야, 캡틴 김성호가 이야기 똑같잖아. 이건 심지어 내 방송에서도 있어. 김성호 방송을 했어 심지어 이거는. 자,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전역을 하고 싶으면 나갈 정도로 군이 개판인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겠죠. 보수 인상 삶의 질 향상 이걸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군 스스로의 군의 본질, 이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죠. 왜? 그걸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임무 수행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는. 자, 그리고 1.8대 1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0.8대 1도 안 될 겁니다. 자, 정원이 45,000명인데 지금 32,000명이죠. 거의 15,000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사들이 안 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국방부 장관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좀 했어요. 좀 우리 군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잘했어요. 그러나 이 행사로 인해서 어지러진 것들을 지금은 잘 정리해야 된다. 행사한 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지나갔고 이미 실행이 됐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행사가 됐니 안 됐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지금 국군의 날로 인해서 해제 못했던 훈련, 거기에 집중하고 훈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먼저 조치해주고, 그리고 국군의 날 준비한 다친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제발 치료 좀 잘해주세요. 아무튼 국군의 날 잘 됐으면 다행인 거고, 지금 무너진 이 국군의 날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국방부 장관님은 다시 잘 복원하셨으면 좋겠다.